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감도는 재단 회장실 안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다. 한도연은 회전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대고 천천히 손가락 관절을 눌렀다. 오래된 가죽 의자에서 낮은 마찰음이 울렸다. 그의 시선은 유리병 너머 서울의 빽빽한 건물들 사이를 헤집고 있었다. 그는 평생 사업 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을 믿지 않는 법을 몸에 익혀왔다. 어느 누구도 다가오는 이유가 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들 지훈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상대는 은행원이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심장이 차갑게 굳어버렸다고 느꼈다. 재벌가와 평범한 사람의 결혼은 곧 상속, 이해관계, 재산 접근을 의미하는 위험한 변수로 해석되었다. 그는 서류를 넘기듯 생각을 정리했다. 사람의 진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상황이 만든 선택에서 드러난다고 믿었다. 그는 회장실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불렀다. 조사했나? 깨끗합니다. 학력, 가족, 전과, 금융기록 모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더 수상해. 한도연은 비서실장을 돌려보낸 뒤 정적 속에서 두 손을 깍지 끼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의 얼개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위치와 정보력을 활용해 상대를 교묘하게 흔들고 그 과정에서 진짜 본성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청년 시절 믿었던 투자 파트너에게 거액을 사기당해 모든 것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검증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에게 감정은 위험 요소였고 믿음은 사치였다. 이번에도 틀리면 안 된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서류 서랍에서 오래 보관해온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분장 전문가의 연락처였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회장실 창가에 서서 아래로 움직이는 출근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수많은 표정, 수많은 목적, 수많은 속마음. 하지만 누구의 얼굴에도 진심은 적혀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결국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훈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굳세며 결심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그의 계획은 세부 단계까지 이미 완료된 것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의 얼굴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사람의 진심은 스스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 월요일 아침 은행 지점이 문을 열기 전부터 도연은 이미 건물 근처에 도착해 있었다. 머리는 일부러 기름때 묻은 듯 눌러붙여 놓았고 허름한 코트는 먼지가 겹겹이 쌓인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종이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으며 구두 대신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그를 힐끔 쳐다보고는 곧 시선을 회피했다. 어떤 이는 코트를 여미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도연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이미 예상한 듯 깜짝 놀라거나 움츠러드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목적에 집중하고 있었다. 은행 문이 열리고 고객들이 하나둘 들어가며 줄을 서기 시작했다. 도연은 사람들의 틈 사이에 서서 천천히 줄을 따라 움직였다. 줄 앞에 서 있던 여성 고객 2명은 그를 쳐다보다가 서로 귓속말을 하고 표정을 찡그렸다.
그들의 불편한 감정은 공기처럼 전달되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계획대로 처음 만난 순간의 반응을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실내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새 기계 냄새가 섞여 익숙한 은행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는 일부러 고개를 떨군 채 어눌한 걸음으로 창구 쪽으로 다가갔다. 서연은 고객 맞이 안내 태블릿을 정리한 뒤 번호표 기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도 아니고 지나치게 밝지도 않은 중도적 표정이었다. 도연이 번호표를 뽑으려다 손가락이 떨리는 연기를 하자 서연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번호표를 대신 뽑아 건네주었다. 그녀는 그를 불편해하지도 경계하지도 않는 듯 차분한 눈빛을 유지했다. 주변 직원 중 한 명은 서연에게 다가와 고개를 갸웃하며 속삭였고 그 표정엔 괜찮겠냐는 염려와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짧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없다는 듯 대응했다. 창구에 앉은 후 도연은 준비해둔 허술한 종이봉투를 열어 낡은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는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표정과 행동으로 통장을 정리하며 화면을 확인했다. 그는 일부러 말끝을 흐리고 의도를 알 수 없는 불친절한 태도를 취하며 서연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이 실리지 않은 온화한 말투로 질문을 이어갔다. 주변 직원 2명은 노골적으로 그를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순간 보안 요원이 다가가 관찰하며 대기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서연은 도연이 2차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 책상에 놓아주었다. 주변 시선이 커졌음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도연은 그 행동을 통해 서연의 표면적 친절이 아닌 기본 태도인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그는 얼굴을 들지 않은 채 작은 숨을 내쉬었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미세하게 감정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으며 생각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서연과의 상담은 별다른 진전 없이 반복 질문과 확인만 이어지고 있었다. 도연은 일부러 이해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며 사연이 복잡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말의 방향을 꼬았고 고의적으로 기억이 흐린 척 답변을 했다. 서연은 그가 말을 잇지 못할 때마다 질문을 단순화해 다시 설명하며 절차에 맞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태도는 규정을 지키면서도 조급함을 보이지 않았고 다른 창구 직원들의 불편한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시간이 길어지자 고객 대기줄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뒤에서 한 남성 고객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서서히 거칠어지고 몇몇 고객은 보안 요원을 바라보며 조치를 요구하는 눈빛을 보였다. 도연은 상황이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일부러 손을 떨며 책상에 놓인 통장을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통장이 바닥에 흩어지자 주위에서 짧은 비명이 터졌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통장을 주었지만 도연은 갑작스럽게 의자에서 몸을 숙여 바닥을 손으로 두드리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그의 움직임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연기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집중시켰다. 이 상황을 보던 보안 요원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연에게 개입 여부를 묻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보안 요원을 물러나게 한 뒤 다시 상담 의자에 앉았다. 도연은 드디어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서연에게 당장 송금을 하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표정과 말투는 위협성과 절박함, 두려움을 동시에 담고 있었고
마치 마지막 도움을 구하는 이처럼 보였다. 주변 고객은 불안감을 느낀 듯 하나둘씩 창구에서 간격을 두며 떨어져 서 있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고 그의 말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듯 천천히 정리해 나갔다. 그녀는 절차상 필요한 서류와 확인 과정이 생략될 수 없다고 안내했으며 위급 상황이라면 별도의 상담실이나 의료기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연은 그녀의 안내가 끝나자마자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책상이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주변에서는 작은 탄식과 긴장된 속삭임이 들려왔다. 고객 대기줄 뒤편에 있던 한 중년 여성은 아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줄에서 빠져나갔다. 보안 요원의 시선에는 개입 준비 신호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지만 서연은 손목을 들며 그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절차와 상황, 그리고 안전을 모두 고려하며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도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태도를 관찰하며 속으로 조용히 계산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사람은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선을 들며 서연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단정했다. 이대로 끝날 시험이 아니다. 은행 내부 공기는 이미 불안과 긴장감으로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몇몇 고객은 줄에서 빠져나가며 불만을 표시했고 대기 인원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서연은 상담 창구를 잠시 닫고 도연을 안내하기 위해 조용한 상담 데스크 쪽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그의 불안정한 상태가 다른 고객에게 불편과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행동을 옮겼다. 도연은 그런 그녀의 선택까지도 관찰 대상에 포함시키며 뒤따라갔다. 그는 서연의 눈빛과 손동작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기억하려는 듯 시선을 집중했다. 상담 데스크에 도착하자 서연은 업무용 서류, 트레이와 남아있는 은행 양식을 정리하며 대화를 이어갈 준비를 했다. 도연은 천천히 봉투를 열어 위조된 거액의 수표 묶음을 꺼냈다. 종이 표면의 질감과 인쇄 상태는 전문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웠다. 그는 일부러 수표를 테이블 위에 허술하게 떨어뜨리며 서연의 눈이 먼저 어디에 향하는지 확인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 한 명이 이를 목격하고 눈을 크게 떴지만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 직원은 입술을 깨물며 충격과 궁금증을 동시에 담은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수표를 천천히 정리하며 차분한 시선으로 확인 절차를 안내했다. 그녀는 금액 자체보다 발행 정보, 출처, 서명 확인 절차를 먼저 설명했다. 도연은 여기서 두 번째 심리 압박을 시도했다. 그는 수표 뭉치 중 일부를 서연 앞으로 밀어두며 이건 당신이 가져도 된다는 암시가 들리도록 행동을 연출했다. 그녀가 흔들리는지 보고자 그는 표정을 무심하게 유지하면서도 시선은 날카롭게 고정했다. 상담 구역 뒤편에서 한 직원이 휴대폰을 살짝 들어 촬영을 시도했으나 보안 요원이 단속하며 상황을 통제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한 뒤 수표 묶음을 다시 밀봉 봉투 안에 넣었다. 그녀는 금품 수수는 규정 위반이며 진위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관련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은행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도연은 실망한 표정을 짓는 대신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미소 속에는 감탄과 의심 그리고 새로운 계산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심리적 함정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이 돈을 활용하면 당신 인생이 바뀐다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몸짓을 취했다.
그러나 서연은 감정적 판단을 하지 않고 수표를 증거물 보관 절차로 실드배그에 넣어 보안요원에게 전달 요청을 했다. 보안요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을 유지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사람은 단순한 친절형이 아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상담 공간에서 다시 본 창구 쪽은 이미 어수선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직원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고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대기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서연은 다시 한번 도연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호흡은 조금 빠르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불안증 때문인지 연기인지 혹은 다른 의도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직업적 책임과 인간적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듯 보였다. 도연은 이 모든 시선을 받아들이며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시험의 마지막 관문을 넘기 위해 더 극적인 상황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갑작스럽게 다리가 풀린 듯 휘청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충격적인 상황에 직원들은 놀라서 숨을 삼켰고 한 여성 고객은 짧게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직원들에게 응급키트를 요청하고 즉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며 응급 상황 지침을 적용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침착했고 표정은 집중에 가까웠다. 보안요원은 바로 구급차를 요청했고 주변 고객은 자리에서 멀어지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연은 의식이 흐려진 듯 연기를 이어가며 미세한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서연의 행동을 감지하기 위해 눈을 조금 뜨려 했지만 그대로 유지했다. 서연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도연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녀는 체온 유지와 쇼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정확한 순서로 진행하고 있었다. 직원 중 한 명이 업무 중단이 길어진다는 불만을 내비쳤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도연의 호흡을 계속 확인했다. 주변에는 긴장과 침묵만이 가득했다. 곧 구급대가 도착해 들 것을 들고 상담 구역 안으로 들어왔다. 서연은 긴급 상황 보고를 정리하여 구급대에게 전달하고 그의 건강 파악을 위해 병원까지 동행하겠다고 자원했다. 다른 직원들은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으나 반대하지는 않았다. 들것에 실린 도연은 병원으로 이동했고 서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구급차가 출발한 뒤 오가는 도로의 사이렌 소리는 짧고 빠르게 울렸다. 구급차 내부에는 의료 장비들의 규칙적인 작동음만 남아 있었다. 서연이 그의 얼굴을 닦아주려고 할 때 도연의 분장 일부가 미세하게 벗겨져 있었다. 서연은 잠시 그 사실을 확인했지만 의심을 확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혹시 분장으로 상처가 가려져 있나? 라는 생각을 한 듯 다시 깨끗이 닦아주며 상태를 살폈다. 그 순간 도연은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본 어떤 사람과도 다르다. 그는 내면에서 작은 진동처럼 스며드는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센터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빠르게 들것을 옮겼다. 복도마다 바쁜 발걸음과 의료 장비 소리가 뒤섞여 있었고 서연은 지체 없이 의료진의 안내를 따라 이동했다. 그는 의식이 흐린 척했지만 주변 기류와 발걸음 소리만큼은 명확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보호자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응급문서 작성과 기초검사 협조를 맡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의료진은 혈압, 산소 포화도, 체온 검사에 착수했으며 예비 검사 결과가
정상범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 의료진 한 명은 혹여나 정신적 문제나 해리 증상이 의심된다며 정신과 협진 요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연은 의료진의 의견을 경청하며 관찰 기록을 추가 요청했다. 도연은 침대 위에서 몸이 떨리는 듯한 연기를 더 강하게 이어갔다. 그는 혼란 속에서 버려진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과장된 고립감이 주변인에게 어떻게 각인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의료진 중 한 명은 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질문을 시도했으나 도연은 모호한 말로 대답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은 불편함을 느끼며 커튼을 닫거나 자리를 옮기려 했다. 상황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은 이를 눈치채고 의료진에게 보호평가 기준에 따른 별도 공간 이동을 요청했다. 그녀는 감정 개입 없이 의무와 절차만을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다. 도연의 표정은 점점 헝클어져 갔다. 그는 더 큰 감정 폭발을 유도하기 위해 침대 난간을 움켜잡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대 옆 금속 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힘을 줘 잡았고 물컵이 넘어져 의료 장비 근처로 굴러갔다. 의료진은 곧바로 진정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서연은 진정제 투여를 서두르기 전에 비약물적 안정을 시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녀는 그가 지금 불안정한 감정 속에서 약물까지 더한다면 판단이 흐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의료진 2명은 그녀의 의견을 검토하며 투약 순서를 잠시 보류했다. 대신 감정 상태 파악을 위한 짧은 관찰 시간이 주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연은 곁을 지키며 침착하게 있었다. 도연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단어를 반복하며 세상을 불신하도록 유도하는 말을 내뱉었다. 그는 인생은 거래이며 사람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는 전제를 강조하는 흐름 속으로 대화를 끌고 갔다. 그러나 서연은 단호하게 정리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삶의 정의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 문장으로 자신의 가치 기준을 나타냈다.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선택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풀렸다. 그의 눈빛에는 정해진 결말을 향하던 확신이 서서히 흔들리는 기미가 보였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시험이 과연 옳았던가? 그러나 아직 정체를 밝힐 순간은 아니었다. 그의 시험은 단 한 단계만 남아 있었다. 병원 복도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짧았지만 숨가빴던 모든 상황이 서서히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도연의 실험은 아직 마지막 단계를 남기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주변의 작은 움직임과 발걸음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위해 준비를 마치고 있었고 서연은 여전히 곁에서 상황 변수를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료 기록지의 빈칸을 확인하며 남은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태도에는 피로나 불만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도연은 숨을 천천히 내쉬며 마지막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이제는 시험이 아니라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두드려지며 4명의 정장을 입은 남성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도연의 침대 주변을 둘러싸며 보호 조치를 취했다. 의료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며 신원을 확인하려 했고 그들은 조용히 신분증을 보여주며 VIP 외부 보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순간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고 병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전환되었다. 경호팀은 병실 문을 잠그며
외부 접근을 차단했고 분장을 제거할 준비를 했다. 의료진은 잠시 뒤로 물러나며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서연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도연의 옆에 서 있었다. 경호팀은 조심스럽게 얼굴에 분장을 닦아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며 도연의 실제 얼굴이 드러났다. 서연의 눈은 크게 흔들렸고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보살폈던 사람이 단순히 위기 상황에 놓인 고객이 아니라 전국 금융 구조를 움직이는 재단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다. 도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켜 세우고 침묵 속에서 현실을 인정하듯 고개를 들었다. 표정에는 단호함이 아닌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겸손과 죄책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자 도연은 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기 전 인간적인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병실 공기 속에서 무겁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어떤 표정도 지을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모든 행동이 시험이었다는 사실은 자존심이 아닌 존재 자체를 평가받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숨을 내쉬며 상황을 곱씹었고 감정 판단을 쉽게 내리지 않기 위해 시간을 두기 시작했다. 경호팀과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지켜보며 물러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서연의 선택, 그리고 도연의 책임이었다. 병실 안 공기가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의료진은 상황 파악을 끝낸 뒤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가며 문을 살짝 닫아주었다. 남겨진 공간에는 도연과 서연, 그리고 보좌 인력들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설명을 들었음에도 혼란을 완전히 정리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만 감정의 폭발은 없었다. 감정이 표출되지 않는 침묵은 오히려 어떤 울음보다 더 깊은 울림을 만들고 있었다. 도연은 침대 머리를 조금 더 올려 앉은 뒤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정리하려는 듯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용했던 모든 시험과 정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며 깊은 사과를 전했다. 그 말 속에는 변명이나 이유가 아닌 책임을 지겠다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며 마음속 질문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험 당했다는 사실이 불쾌하거나 억울할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는 그녀의 진심을 검증할 만큼 아들을 사랑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이해했다. 다만 그 방법이 옳았는지 아니면 상처를 남기는 선택이었는지 판단해야 했다. 짧았던 시간이지만 그 시험은 사람의 진심을 증명하는데 성공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남겼다. 도연은 더 이상 강한 어조를 사용하지 않고 한 사람의 작은 인간으로서 말하고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은 회장이 아닌 부족함과 두려움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론을 세웠다. 사람을 의심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오래갈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 관계의 마지막 단추를 선택할 책임이 있다는 것.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다. 상처를 준 방식은 옳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을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진심을 의심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실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깨달음, 책임의 무게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앞으로 자신의 가문과 기업 운영 방식에서
진심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그 약속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빠른 변화를 통해 모두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한 문장을 남기며 병실 문으로 향했다. 시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관계를 시작해 주세요. 문이 닫히는 순간 도연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단순한 성공이 아닌 진심을 쌓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생각 속에서 깨달음은 이렇게 정리되었다. 사람은 시험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완성된다.